지금 이재명표 집값 대출 규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규제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게 속보로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한 대책이 아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이게 사실 금융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엔 그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상급자한테 보고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한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뭐 일을 어떻게 처리한 거냐, 보고 체계도 없이 본인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냐,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리얼하게 포인트만 트렌디하게 짚어드리는 동산이형 리포트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7일자로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급하게 준비해봤는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규제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알더라. 이거 어디서 익숙한 멘트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 실질적인 규제는 정부에서 아직까지 없었는데 오늘자로 지금 금융위에서 대출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가계부채 목표와 그리고 정부 대책의 강력성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만나보시죠. 전반적인 내용은요. 대출의 총량,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갈 대출의 양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6월 28일 내일자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자율관리 조치 사항이라 그래서 이게 원래 KB라든지 우리은행에서만 자율적으로 관리되던 그런 사항들이 전반적인 금융권 모든 은행에서 확대 시행하게끔 발표가 났고요. 주택담보대출도 제한이 됩니다.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주택을 구입했을 때 전입 무조건 해야 된다.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도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무엇보다 이 생애 최초의 LTV라고 하는 그 대출량,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비율이 10% 정도 줄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됐던 것이 2월 달이었고 이걸 다시 묶은 게 3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는 추세였고 금리가 실질적으로 인하되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하되었었는데 이게 4월부터 증가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6월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 표를 보시면 24년 10월과 11월에도 꽤나 많이 올라 있었어요. 올라 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지금 이 규제 세부 시행 방안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졌고 가계대출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양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향 감축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하반기에 절반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절반이죠. 원래 계획했던 거에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책대출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계획했던 것 대비 25%, 그러니까 4분의 1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가계대출은 이미 주담대 40년 만기를 30년으로 줄였던 은행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KB, 국민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렇게 정해놓고 30년 만기로 대출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었고 나머지 은행들은 각자 자율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규제 지역 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 이 내에서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했을 때 그리고 1주택자가 기주택, 지금 살고 있는 주택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만약에 구입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걸 못하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 투기를
하지 못하게 아예 차단을 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대출 안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1주택자가 원래 살고 있던 곳을 팔아가지고 6개월 안에, 반년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50% LTV를 적용을 해서 대출을 내주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2주택자 이상 아니면 1주택자가 원래 주택을 산다 그랬을 때 비규제 지역은 LTV 60%,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라 그러면 6억까지 준다는 것이었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까지는 대출 내주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이제는 바뀌겠다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규제 지역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산다 그러면은 대출 아예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주택담보대출 안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해야 되잖아요. 뭐 더 좋은 데로 가든 아니면은 돈이 필요한데 좀 이제 비용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70%가 나오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안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까지 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 금지 상태인데 이걸 그냥 금지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대출 만기를 통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0년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40년, 50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30년까지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0년 이내로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원리금 갚아나가는 그 총액이 굉장히 커지겠죠. 원래 40년, 50년으로 빼면은 총액이 이제 좀 줄어드는 대신에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총액이 커지는 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무리하게 구매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막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 잔금 마련위에서 이제 세입자가 전세 대출 받는 방식이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조건부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한테도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도 원래는 빌리는 사람이 예를 들면 연봉이 5천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보통 2배까지 정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억 정도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은 연봉 5천만 원이었을 때 5천만 원 이내로 신용대출을 제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행 시기도 마찬가지로 내일자 6월 28일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가주택 구입, 그러니까 고가주택 구입, 좀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빌라 사거나 이럴 때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집을 내가 사는데 LTV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담보대출의 비율, 그러니까 10억짜리 산다 그러면 원래 8억까지도 가능했어요. 이거를 지금 70%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8억 받을 수 있던 게 7억으로 줄어든 것이고요. 무엇보다 전입 의무가 6개월 이내로 부과가 됩니다. 원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때는 전입 의무가 없었는데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원래 디딤돌 대출 받는 분들은 한 달 안에 전입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그냥 한 달 안에 전입 의무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실입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투기를 한다고 하셔도 어찌됐건 뭐 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초로 이제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울타리가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10% 줄었다라는 거 굉장히 큰 겁니다. 무엇보다 정책 대출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의 한도를 축소한다라는 것이 큰 포인트입니다. 이건 지금 실수요자들도 옥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막아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뭐 본연의 역할에 집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표를 보시면은 각각 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8천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지금 줄어들어요.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의 파장을 굉장히 크게 미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한다는 내용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해라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책대출, 은행에서 받는 대출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입 의무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수도권에만 한정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대출 보증 비율 90%에서 80%로 하향하는 거, 그리고 은행에서 여신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28일자가 아니라 7월 21일자로 시행이 되게끔 맞춰놨습니다. 향후의 계획을 얘기를 해놨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또 수요가 쏠려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발표하는 방안 중에서 바로 시행이 가능한 거 6월 28일자로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에 다음날 바로 즉각 시행을 하고 좀 시간이 필요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한 달 정도 두고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미 매매계약 체결하신 분들이나 전세계약 체결하신 분들 그리고 대출 신청 접수 완료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외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명표 집값 대출 규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규제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게 속보로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한 대책이 아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이게 사실 금융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엔 그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상급자한테 보고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한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일을 어떻게 처리한 거냐, 보고 체계도 없이 그냥 본인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냐,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네, 너무 답답하네요. 댓글입니다. 간복이야? 아니면 그냥 다시 취소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면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간 보고 괜찮으면 그냥 유지하고 아니면은 이제 다시 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댓글이 나온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금융위에서 발표하고 정부에서 인정했으면 그냥 이게 규제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이제 존경하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있었을 때 말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제목이 규제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규제 안 하는 줄 알더라 이거거든요. 규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규제는 이미 시작됐고 부동산은 사실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일단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시장입니다. 마켓이라고 하죠. 마켓. 이 마켓 안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맞추는 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무제한의 공급이 깔려 있어야 수요가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건데 공급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계속 이렇게 내세운다면 당장은 지금 집값을 내릴 수 있어도 이 내릴 수 있는 집값 잠깐 일시적입니다. 이거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눌렸던 만큼 계속 더 크게 올라갈 거예요. 이거 정부가 적당히 규제하시고 공급 대책 마련하시고 향후에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대책을 내주셔서
규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대감을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동산이형 리포트 빠르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테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 나올 때마다 리포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